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신탁솔루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희고요. 오늘은 신탁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신영증권 남승현 대리님과 함께 할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재미있고 유익한 신탁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공들여서 가꾼 내 재산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산기부를 실천하는 사회적 명사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유산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후에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기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언장을 통해서 기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후에 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를 정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부가 내 맘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대로 안 되죠?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자필 작성 여부나 날짜, 주소, 성명, 날인 중에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기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바로 기부신탁인데요.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소액의 재산이라도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하려는 내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바로 도구입니다. 참고로 마이클 잭슨도 신탁을 활용해서 유산의 20%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활용한 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신탁을 통하면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탁을 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신탁을 요술상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부신탁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기부신탁이란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공익단체나 학교 그리고 종교단체 같은 법인이나 단체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서 위탁자의 유고 발생 시에 그곳으로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건데요.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법적 상속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기부처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바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건데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신탁을 활용해서 사망 이후 나의 재산 배분을 미리 정리해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대용 신탁이 생소하신 분들은요. 지난 영상 5화에서 다뤘으니까 5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부신탁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신탁사와 상담해서 유언대용 신탁의 금액과 사후 수익자, 운용 지시권자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일반 신탁 상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서 내 자산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기부가 됩니다. 이때 기부처만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기부처를 사후 수익자로 해서 일부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일부 재산은 기부처에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역시 기부도 신탁을 통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기부 신탁을 체결할 때 이 기부처를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탁 계약에서 고객과 신탁회사의 합의하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신탁회사와의 합의가 없어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기부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내용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신탁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정수입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는 이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다가 사후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7화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신탁회사와 갑종관리 신탁을 체결하면 위탁자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고요. 매달 나오는 임대료만 확인하시다가 사후에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중도 해지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는 위탁자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요. 혹시 신탁계약에서 특별하게 정한 게 없는 경우에는 사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다 가능한 것이 이 신탁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환원하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추후에 유류분 소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기부신탁을 체결할 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 재산의 원본과 이익을 배분한다면 이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신탁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유언으로 기부를 한다 해도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신탁 체결한다고 해서 더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법원에서 사망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판례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류분 소송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신탁을 활용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뜻대로 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나요? 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신탁계약도 계약인지라 당사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을 불이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탁회사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계약 위반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은 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큰 계약 유형이니까요.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부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신탁이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보존하고 물려주는 것에서 이제는 이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위대한 유산 스토리와 같이 익명의 복지자가 거액의 자산을 친족이 아닌 남에게 남기는 일. 정말 영화에만 나오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신탁을 활용하면 좀 적은 재산이라도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가 가능하니까요. 네. 내 자산이 언제까지나 내 의지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신탁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신탁 이야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신영증권 전화번호 02-2004번에 900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신탁. 신탁을 통해 사회에 기여.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집행이 장점.